한순심 여사의 반란. 지은이 미세스 한. 세 번째 이야기. 갓나새끼 종갓나새끼. 초인종 소리가 들린다. 눈을 뜨고 시계를 보니 새벽 1시다. 아이쿠 내 팔자야. 다른 집 남자들은 열쇠로 열고 들어온다던데 저 인간은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왕의 귀환을 알리려는 듯 초인종을 눌러댄다. 아무리 대답이 늦어져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온 적이 없다. 열쇠를 가지고 다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저녁. 이 새벽에 잠 깨워놓고 미안한 줄도 모른다. 다녀왔다느니 자는데 깨워서 미안하다느니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게다가 이 시간에 저녁이라니. 인간아 인간아, 지금은 새벽 1시야. 속으로는 말들이 부글거리지만 뱉어낼 수가 없다. 그랬다가는 낮에 축의금 빼돌린 5만 원, 다음 주 생활비에서 빼고도 남을 인간이다. 자다 일어나 새벽 1시에 남편 밥상까지 대령하려니 죽을 맛이다. 게다가 남편이라는 인간이 굴비 타령을 해서 새벽 1시에 굴비까지 구워 바쳐야 했다. 영식님, 일식씨, 이식꾼, 삼식놈, 갓나새끼, 종갓나새끼. 이런 말도 남편은 모르는 모양이다. 남편은 존경의 뜻을 담아 님이란 존칭을, 한 끼만 해결하는 일식 남편까지는 그나마 씨라는 호칭을 사용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호칭 자체가 다르다. 하루에 집에서 2끼씩 챙겨 먹는 이식 남편은 군자를 붙여주고 하루 3끼 다 챙겨 먹는 삼식 남편은 욕 나온다는 의미로 놈자를 붙이는데 한밤중에 들어와서 저녁 차려달라고 하는 남편은 뭐라고 불러야 할까? 간식 달라는 남편은 갓나새끼, 야식 달라는 남편은 종갓나새끼라고 하던데 새벽 1시에 저녁 달라는 남편 역시 종갓나새끼라고 불러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며 순심은 부글거리는 속을 달랜다. 반찬을 준비하고 식탁을 차릴 때까지는 몰랐는데 식사를 다 차려주고 식탁에 마주보고 앉아 예쁘지도 않은 남편 식사하는 것을 지켜보자니 입이 찢어져라 하품만 나온다. 그 모습에 고집의 눈꼬리가 쫙 올라간다. 남편 식사하는데 옆편 내가. 하여간 말 좀 예쁘게 하면 안 돼. 한마디 대거리도 못하고 고개를 돌리지만 남편이 안 보는 사이 남편을 향해 미움을 담아 노려본다. 콱 그냥. 물. 정말 미쳐. 새벽 1시에 식사 차려봤죠. 이제 물까지 갖다 바치라고.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성질이 나지만 일어나 냉장고로 걸어가며 투덜거린다. 절로 팔자 타령이 나온다. 에휴, 내 팔자야. 늦으면 밥이라도 처먹고 오든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컵에 따라서 식탁 위에 올려놓는다. 고집이 물컵을 잡고는 마시더니 인상을 확 찌푸리고는 또 성질을 낸다. 물이 왜 이리 미지근해? 또 고장났나? 냉장고 좀 바꿔줘. 아직도 이런 냉장고 쓰는 집이 어딨어. 때를 한번 써본다. 아니, 때를 쓰는 게 아니라 당당한 요구다. TV뿐만 아니라 냉장고도 퇴물이다. 냉장고 역시 15년도 훨씬 넘었다. 냉장고뿐만 아니다. 이 집에 있는 살림살이는 다들 유통기한도 한참 지난 고물들이다. AS 불러. 순심의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고집은 AS 받으라는 명령만 하더란다. AS 부르라고? 이제 AS 기사 부르기도 부끄럽다. 부르면 뭐해. 단종된 모델이라 부품을 못 구한다는데. 못 구하는 게 어딨어. 안 구하는 거지. 무조건 구해내라 그래. 그럼 당신이 전화해. 성질이 나서 순심이 버럭 소리를 지른다. 그 말에 고집이 수저를 탁 내려놓으며 무서운 표정으로 순심을 노려본다. 다시 말해보라는 듯. 그 모습에 또 꼬리를 내리는 순심이다.
29년을 살아도 이 남자의 이 표정은 아직도 무섭다. 얼른 표정 관리를 하며 구시렁거린다. 그러게 반품은 왜 해가지고 재작년 엄마가 사줬을 때 받았으면 좋았잖아. 나경을 낳았을 때도 나경이에 돌 때도 본체도 하지 않던 순심의 부모님이 나경이 초등학교 들어간 다음 순심과 고집과 나경을 집으로 불렀다. 순심이 집 나온 지 10년 만이었다. 엄마가 얼마나 울었었는지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순심의 가슴이 시큰하게 아려온다. 그 뒤부터 순심의 형편이 조금 나아졌다. 대놓고 돈을 받을 순 없었지만 짬짬이 엄마한테서 용돈을 받아 쓰느라 부족한 생활비를 메꿀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생활비를 메우라고 용돈을 대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낡아 빠진 순심의 냉장고를 보고는 엄마가 혼수 대신이라며 그 당시 최신형으로 사줬었는데 결국 고집이 반품을 하고 말았던 것이다.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민다. 순심의 표정이 변해가거나 말거나 속상해하거나 말거나 자기 할 말을 마친 고집은 순심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젓가락으로 굴비에 살을 발라먹는다. 아이고 맛은 알아가지고 네가 맛나게 먹는 그 조기가 한 마리 얼만지는 아니? 2만 원이다 2만 원. 냉장고 때문에 입씨름을 했더니 이제 잠도 다 달아났다. 갑자기 아까 영희의 말이 생각난다. 순심아, 어떡하니? 자그마치 보험금이 10억이야, 10억. 그 왼수가 이렇게 고마워 보긴 처음이야. 갑자기 궁금해진다. 저 사람은 보험을 얼마나 들어놓았으려나? 나도 고마워하고 싶다. 한번 물어봐. 순심이 은근한 목소리로 고집을 부른다. 여보. 순심의 은근한 목소리에도 고집은 퉁명스럽게 되묻는다. 왜? 당신 보험 몇 개나 들어놨어? 보험?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는 듯 고집이 되묻는다. 생명보험. 글쎄 영희는 남편 죽고 보험금을 10억이나 탄다네. 순심의 표정엔 부러움이 그득하다. 이 여편 내가 지금 나보고 보험 들어놓고 죽어주란 말이야? 기도 안 막힌다. 이 여편 내가 지금 나보고 생명보험 들어놓고 일찍 죽으란 말이야? 고집이 버럭 소리를 지른다. 밥맛 다 떨어졌다. 그게 아니라 궁금해서 그러지. 당신 직업이 위험하다면 위험한 직업이잖아. 전에 칼 맞은 적도 있는데 설마 보험 하나 안 들어놨으려고. 화내지 말라는 듯 순심이 조곤조곤 이야기한다. 형사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칼도 맞고 다치고 그런다. 아주 운이 나쁘면 죽기도 한다. 고집 역시 몇 년 전 크게 다쳤다. 칼이 너무 깊이 들어가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다. 그걸 보고는 순심의 부모님은 하나뿐인 딸 과부 만들 수 없다고 당장 그만두라고 펄쩍펄쩍 뛰었고 그동안 무던하게 말이 없던 순심도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었다. 형사 그만두기 싫으면 보직이라도 옮기라고. 그래서 고집은 강력계에서 아동여성계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타고 싶으면 당신이 들든가. 눈을 부라리며 고집이 말했다. 말이나 못하면 일주일에 꼴랑 10만 원으로 어떻게 보험까지 들어? 생활비도 모자라 절절매는데. 일주일에 꼴랑 10만 원으로 보험까지 어떻게 들어? 누구 좋으라고 보험이야, 보험이. 난 보험 같은 거 안 들어. 고집이 버럭 소리를 지르자 순심은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다. 어차피 냉장고 고장나서 넣어봤자 마찬가지다. 반찬이 상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다. 쌩하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간다. 감히 하늘 같은 남편이 얘기하는데 자리를 떠?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생전 처음 보는 애교를 넘어서는 반항에 고집의 속이 뒤집힌다. 야, 일어나! 고집이 순심을 소리쳐 부르거나 말거나 순심은 안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썼다.
내가 미친년이다. 어른들이 말릴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정말 내 발등을 짓짚고 싶다. 아침부터 집안이 부산했다. 나경이 세팅기를 들고 순심의 머리를 매만져주고는 화장까지 해주었다. 아이섀도우를 펴바르고 아이라인을 긋고 마스카라까지 하자 눈이 무거워졌다. 눈뜨기가 어려웠다. 파운데이션에 볼터치까지 한 얼굴은 가면을 쓴 것처럼 두텁게 여겨졌다. 립스틱을 바른 입술엔 자꾸만 손이 가려 했다. 불편했다. 간만에 한 화장이 너무나 불편했다. 하지만 딸 상견예장에 가는 길인데 그만한 불편함은 감수해야지. 여자가 외모에 신경을 쓰려면 불편함은 부록이다. 한복을 차려입고 거울을 보자 역시 맵시가 났다. 안순심, 아직 안 죽었다. 엄마 진짜 이쁘다. 평소에도 화장 좀 하고 그래. 순심이 화장하고 차려입은 모습에 나경이 감탄했다. 늘 쌩얼에 청바지 차림만 보다가 이런 모습을 보니 엄마가 아닌 것 같다. 너도 이뻐. 대답이 절로 나왔다. 웨이브진 긴 머리, 뽀얀 피부에 순심을 닮아 이목구비가 뚜렷한 얼굴에 화장까지 했더니 연예인 저리 가라다. 자리에 맞게 얌전한 스타일의 인디언 핑크색 원피스를 입은 나경은 정말이지 예뻤다. 꽃보다 더 예뻤다. 내 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예뻤다. 오늘 재민의 입이 벌어지겠구나. 재민은 나경이 6년간 사귀어온 동갑내기 남자친구다.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만나기 시작하더니 재민이 군대 간 동안에도 헤어지지 않고 쭉 사귀어왔다. 졸업하고 취직하자마자 재민이 결혼을 서둘렀다. 누가 채워갈까 무섭다나 어쩐다나.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은행이라 직장도 튼튼한 편이고 무엇보다 남편 고집과는 달리 싹싹해서 좋았다. 무뚝뚝한 남자 만나서 평생을 재미없게 살아온 순심은 딸만은 싹싹한 남자 만나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게 보고 싶었다. 부부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모녀가 나란히 아파트를 나섰다. 이런 날 남편이 차로 모셔가면 얼마나 좋아. 남편은 오늘도 경찰서에 잠시 다녀온다며 아침에 나갔다. 그놈의 경찰서는 최고집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지. 늦지 말라고 몇 번이나 잔소리를 해댔지만 사실 조금 불안했다. 바람이 따뜻했다. 햇살도 따스했다. 상견례 하기엔 정말 좋은 날씨였다. 어쩐지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았다. 간만에 차려입은 김에 택시를 탔다. 약속 장소가 그리 멀지 않아서 두 사람 버스 요금이나 택시 요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택시를 탄 지 10분도 되기 전에 택시가 멈추었다.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내려서 예약한 식당으로 올라갔다. 식당은 고풍스러웠다. 안내하는 직원을 따라 룸으로 안내를 받았다. 어쩐지 설레었다. 나도 이제 장모 대열에 끼이는 건가. 결혼을 일찍 한 탓에 장모 대접받기에는 너무 젊었지만 사부인 되실 분 역시 동갑이라고 들었다. 결혼이야 순심이 3년 빨랐지만 순심이 아이가 늦게 생기는 바람에 애들 나이가 동갑이 된 것이다. 형제자매와 친구가 없는 순심은 사돈이랑 친구처럼 자매처럼 그렇게 지내고 싶었다. 조금 일찍 서둘렀더니 아직 재밌는 식구들은 오지 않았다. 순심과 나경은 자리에 앉아 서로의 얼굴을 살펴주며 긴장된 마음을 풀고 있었다. 휴대폰을 들어 시간을 보자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왜 아직도 오지 않는 거지? 혹시 오늘도 못 오는 건 아니겠지? 순심의 마음이 초조해진다. 이심전심인지 나경이 순심에게 불안한 목소리로 묻는다. 엄마, 설마 아빠 오늘도 안 오시는 거 아니겠지? 나도 불안하다, 나경아. 하지만 그렇게 얘기할 순 없었다. 불안을 감추고 순심은 나경을 안심시켰다.
아침에 출근할 때도 얘기했어. 늦지 말라고. 설마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아이 낳을 때야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어서 못 와본 것이지만 오늘은 올 것이다. 하나밖에 없는 딸 상견례인데 빠지진 않겠지. 손심은 불안감에 결국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건다. 가는 중이야, 끊어. 손심의 목소리를 확인하자마자 고집은 딱 3마디 하고는 끊어버린다. 휴, 다행이다. 이제 안심이 된다. 곧이어 노크 소리가 들리자 손심과 나경은 대답을 하고는 손님을 맞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떨린다. 그것도 많이. 얼른 옷매무새를 살폈다. 미닫이 문이 열리고 재민이 들어왔다. 그 다음 재민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차례로 들어왔다. 재민 어머닌 양장 차림이었다. 내가 너무 과했나? 사실 상견례 자리에서 한복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 손심에게 제대로 된 외출복이 있을 리가 없다. 이 한복도 엄마 칠순 때 엄마가 맞춰준 한복이다. 손심은 얼굴도 확인하지 않고 고개 숙여 인사부터 했다. 안녕하세요. 인사가 끝나고 고개를 든 손심은 깜짝 놀랐다. 아니, 이럴 수가. 정말 세상 참 좁다. 어릴 적부터 손심이 집 나올 때까지 주야장천 붙어서 살던 친구가 예비 사부인이라니. 손심은 반가움에 눈이 동그래지며 호들갑을 떨었다. 너무 반가워 이 자리가 상견례장인 것도 잊었다. 너 진숙이 맞지? 손심의 얼굴을 제대로 본 진숙도 손심을 알아보았다. 진숙의 얼굴엔 반가운 기색이 없다. 아니, 하나도 안 반갑다. 오히려 낭패감이 어렸다. 자연 표정이 굳어졌다. 세상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얼굴이 있다면 바로 앞에 있는 저 안순심이다. 이 결혼은 안 된다. 죽어도 저 여자와 사돈 같은 건 되고 싶지 않다. 그냥 나가자 하려고 옆에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았다. 바보처럼 해실해실 웃고 있는 아들이 보였다. 며느리 까민 나경을 보고 있었다. 같은 여자인 진숙의 눈에도 예뻐 보이는데 사랑하는 남자의 눈에는 오죽하랴. 반쯤 넋이 나간 듯 해벌쭉 웃고 있는 아들을 보자 아이고 비명이 터져 나왔다. 결혼을 허락한 마당에 결혼 안 된다고 했다가는 부모보다도 여자를 택할 아들이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을 수는 없다. 어쩔 수 없이 인사는 받는다. 오랜만이다, 순심아. 말투도 딱딱하기 그지없다. 반갑다. 이게 얼마만이니? 30년이 다 되어가나 봐. 순심은 진숙의 반응도 눈치 못 채고 그저 좋아서 방방 뜬다. 두 분 아는 사이세요? 두 사람을 살펴보던 나경이 묻는다. 그럼 잘 알지. 친구야. 태어날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주야장천 붙어 다녔어. 손심의 말에 진숙의 표정이 살짝 찡그려진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럼 절친이었겠네요. 절친? 그렇지. 요즘 말로 절친이었지. 게다가 진숙이 아버님이 우리 얘긴 나중에 하자. 손심이 신이 나서 떠들어대자 진숙이 손심의 말을 가로챈다. 냉랭한 목소리로. 그제야 손심은 진숙의 표정에서 전혀 반갑지 않다는 기운을 읽고는 입을 닫는다. 근데 바깥사돈 되실 분은? 두 여자의 수다가 조용해지자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제야 손심은 바깥사돈 될 남자에게로 고개를 돌린다. 후덕한 몸매에 편안한 인상이다. 시아버지 성격은 일단 합격점이다. 한정식집 주차장으로 급하게 고집의 차가 들어선다.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고집은 주차장에서 내린다. 시계를 보니 조금 늦었다. 서두른다고 했는데 아침에 늦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던 아내의 얼굴이 떠올라 걸음을 서두른다. 핸드폰 벨이 울린다.
어쩐지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하지만 형사가 통화를 거부하면 안 된다. 여보세요? 뭐? 별이가? 알았어, 바로 갈게. 결국 고집은 발길을 돌려 자동차로 다시 뛰어간다. 급하게 엑셀을 밟으며 도로를 진입하는데 다시 고집의 휴대폰이 울린다. 전화를 받자 마누라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당신 어디야? 사건 터졌어. 끊어. 그 말만 하고 고집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마누라와 딸내미는 펄펄 뛰겠지만 지금은 이것이 더 급하다. 별이가 수술실에 들어갔다는데 수술실 앞에서 그 여자 혼자 울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네 번째 이야기. 두 여자의 기싸움. 끊긴 휴대폰을 보며 순심은 어이가 없었다. 우는 중이라던 남편이 종무소식이자 순심은 상견례장을 나와서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뭐 사건 터졌으니 끊으라고? 눈물이 핑 돈다. 도대체 이 남자는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란 건 없는 건가? 그놈의 경찰서엔 형사가 정년퇴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최고집밖에 없단 말인가? 원망이 새록새록 솟았다. 네, 나경이만 결혼하고 나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힘없이 상견례장으로 들어가 사정을 알리자 사람 좋아 보이는 예비사도는 허허 웃으며 오히려 순심을 위로했다. 남자가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이해합니다. 그래도 상견례인데. 진숙이 초를 친다. 마땅치 않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하지만 순심이 누구인가 뻔뻔하기로 치자면 따라올 자가 드물다. 천적 최고집만 뺀다면. 그러게, 근데 우리 남편 같은 형사가 있어서 우리가 안심하고 이렇게 상견례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니? 그럼요, 그럼요. 예비사도는 허허 웃으며 순심의 말에 동의를 해준다. 진숙이 그런 남편을 슬쩍 째려보자 나경이 죄송한 표정을 지으며 사과한다. 죄송해요, 어머님. 네가 죄송할 일은 아니다만 그래도 기분이 안 좋구나. 진숙의 질책에 나경의 얼굴이 창피함으로 붉어진다. 잘 보여야 할 시어머니에게 처음부터 밉보였다. 정말 아빠가 밉다. 나경의 속상해하는 얼굴을 본 순심은 더 속이 상한다. 내 이놈의 인간을 오늘은 정말 참지 않으리라. 나경 대신 변명을 하려고 순심이 입을 열었다. 진수가 그건 호칭 똑바로 쓰시죠, 사부인. 오늘 전 사부인의 친구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비 사돈의 자격으로 온 것입니다. 진숙이 순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냉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뭐라? 감히 박진숙 따위가 나 안순심에게 자격을 노네? 세상 참 많이 좋아졌다. 그러고 보니 옷입은 매무새하고 분위기가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 사모님 포스를 팍팍 풍긴다. 어깨가 움츠려들고 괜한 자격지심까지 생긴다. 너무 황당해 대답도 못하고 멍하니 진숙을 바라보자 보다 못한 재민이 그만하라는 듯 말한다. 말끝을 길게 내리며 사정하는 듯한 말투로. 엄마 왜 그래? 그래도 진숙은 마뜩찮은 표정을 풀지 않는다.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 순심은 우라같이 밀어 뭐라 한마디 하려는데 노크 소리와 함께 주문한 음식이 들어오고 있었다. 결혼식에 대해 상의를 나누어야 할 두 어머니들의 냉랭한 반응 때문에 상견례장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결국 다음을 기약하며 일찌감치 헤어졌다. 한정식 집 앞에서 재민네 식구들에게 인사를 하고 순심과 나경은 우울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나경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순심에게 속상함을 털어냈다. 엄마, 나 아빠 딸 맞아? 엄마가 어디서 나온 거야?
예전부터 의심해왔던 일이다. 사실 나경은 아빠를 닮지 않았다. 오로지 엄마만 닮았다. 아빠한테 섭섭할 때마다 조금씩 쌓여왔던 의심이었다. 난 아빠의 친딸이 아닌 게 아닐까. 엄마 아빠의 러브스토리를 들어서 알긴 했지만 그렇다고 의심 가는 마음이 사라지진 않았다. 뭔 소리야. 그렇잖아. 아빠 친딸이면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어떻게 상견례장까지 안 나올 수가 있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속상해 죽겠어 정말. 나경은 정말 속상했다. 어릴 적부터 아빠가 필요할 때 한 번도 아빠의 자리를 채워준 적이 없던 아빠였다. 태어났을 때도 아빠는 보러 오지 않았다고 한다. 나경의 기억 속에 아빠는 잠자는 모습밖에 없었다. 유치원 재롱잔치 때도 한 번도 온 적 없고 생일날, 졸업식, 입학식 한 번도 같이 해준 적이 없는 아빠다. 존재하긴 했지만 한 번도 아빠를 느껴보진 못했다. 그래도 이번엔 설마 했었다. 우리 가족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돈될 사람과 만나는 자리니까. 그래도 딸의 체면을 깎아내리진 않으리라 생각했다. 그랬는데 결국 오늘까지 아빠에겐 자기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다. 눈물이 절로 나온다. 나경아. 나경의 눈물에 순심의 마음이 아파온다. 남편에게 자기가 대접받지 못하니까 딸까지 이런 대접을 받나 싶다. 절로 후회막급이다. 이래서 여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보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랑 결혼해야 한다고 하나 보다. 엄마는 아빠랑 왜 살아? 이런 대접받고 왜 사냐고. 그렇게 아빠가 좋아? 아빠랑 왜 사냐고. 이런 대접받고 왜 사냐고. 부모 가슴에 대못 받고 한 결혼인데 자식 가슴까지 대못을 받고 깰 수가 없어서 살았다. 왜? 속이 상해도 참고 억울해도 지 생각해서 참고 살아왔는데 뭐? 엄마는 아빠랑 왜 사냐고. 딸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 내 맘 알아주는 사람 세상 천지에 한 명도 없다. 아빠가 그렇게 좋냐고. 그 콩꺼풀 벗겨진 지 오래다 이년아. 하지만 순심은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다. 딸의 속상한 마음을 충분히 절절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두 모녀는 식탁에 앉아 소주잔을 주고받으며 두 사람 공동의 적 최고집을 잘근잘근 씹기 시작했다. 아침이 되었다. 퉁퉁 부은 눈으로 출근하는 나경을 보니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보나마나 그 인간이다. 이 시간에 배를 누를 사람은 그 인간밖에 없다. 아무리 눌러봐라. 내가 문을 열어주나. 더 열불이 올라 설거지를 거칠게 했더니 사방으로 물이 튄다. 그렇게 전화를 끊은 다음 남편으로부터 상견례가 어떻게 되었는지 전화 한 통이 없었다. 정말 남편이 아니라 왼수였다. 저런 남편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든다. 구색만 맞추면 뭐하냐고. 제대로 아빠 노릇 남편 노릇 해주는 게 없는데. 끊임없이 초인종 소리가 울리더니 결국 달칵 하고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열쇠는 가지고 다니는군. 자기 손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게 한 것만 해도 속이 반이나 풀렸다. 현관을 들어오는 기척이 났지만 순심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꼴도 보기 싫어 설거지만 계속하고 있었다. 아무리 눌러도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다. 어디 갔나 싶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더니 아내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집에 있었으면서도 문도 안 열어줬단 말이야. 버럭 소리를 지르려다 오늘은 참아주자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어제는 꼭 참석하려고 했었다. 그동안 아빠 노릇 제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명색이 아빠인데 딸 상견례 자리까지 나 몰라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평소와는 다르게 양복까지 차려입고 나갔었는데 상황이 또 고집을 나쁜 아빠로 만들고 말았다. 상견례 잘 끝났어? 설거지를 하고 있는 순심의 등에 대고 고집이 물었다.
순심은 설거지하던 그릇을 거칠게 탁 내려놓고 뒤돌아서 고집을 노려보았다. 더 이상 말도 섞지 말자고 다짐했지만 말을 안 하고 참고 있으면 속이 상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제는 꼭 왔어야지. 태어날 때도 못 오더니 상견례도 빠져? 그러고도 당신이 아빠야? 아빠냐고? 나경이 나 혼자 만들었어? 사건 터졌다니까. 지은 죄가 있어서인지 목소리는 높지 않았다. 그래서 순심은 더 길길이 날뛰었다. 그놈의 사건. 도대체 어떤 사건이길래 딸 상견례보다 더 중요해? 딸 상견례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도대체 어떤 사건이냐고? 순심이 따져 물었지만 고집은 대답도 없이 화장실로 들어갔다. 아마 저 인간은 전생에 말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게 틀림없다. 그래서 말하다가는 또 죽을까봐 저렇게 말을 아끼는 것이리라. 얼굴에 피로가 가득한 것을 보니 사건이 터진 건 맞는 것 같다. 더 말해봤자 자기 입만 아프다는 생각에 순심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는 침대에 던져놓은 고집의 옷을 집어들었다. 옷걸이에 옷을 걸려고 하는데 양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 삐죽이 나와 있는 종이가 보인다. 뭔가 싶어 꺼내보니 진료비 영수증이다. 사건 터졌다더니 무슨 병원 영수증? 병원 이름과 날짜와 환자 이름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다. 김별? 김별이가 누구지? 누군데 이 짠돌이 남자가 병원비까지 내어준 거지? 화장실 문이 열리고 고집이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속옷 차림으로 나왔다. 김별이 누구야? 순심이 묻자 고집이 당황하고는 얼른 영수증을 확 뺏으며 얼버무린다. 피해자. 고개를 얼른 돌리는 바람에 순심은 고집의 당황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럼 이 사람 때문에 상견례에 못 온 거야? 도대체 무슨 사건이야? 말 없는 남편이 이상하다. 이렇게 말이 없을 사람이 아닌데. 근데 피해자 병원비를 당신이 왜 내는데? 순심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따져 물었다. 부자가 정신이 없어서. 근데 얘긴 잘 됐어. 상견례 얘기나 해봐. 고집이 얼른 화제를 돌린다. 어제 일은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 얘기나 많아.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무슨 소리야? 안 싸더니 내 친구더라고. 잘 됐네. 그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 씁쓸했다. 친구라고 하긴 했지만 친구의 표정을 보아하니 자기를 친구로 여기지는 않는 것 같았다. 자기를 바라보는 차가운 표정이라니. 무슨 소리야? 내가 걔한테 빌리고 안 갚은 게 있나? 꼭 빚 받으러 온 채권자같이 굴더라고.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얘기해. 뭐라고 하던데? 고집은 순심의 말을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다. 무슨 선문답하는 것도 아니고. 호텔에서 결혼식 하재. 미쳤구나. 예상했던 반응이다. 결혼비용 500 이내에서 해결해. 그 이상 못 줘. 이 사람이 제정신이야.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 500만 원으로 어떻게 결혼비용을 해결해. 아무리 세상 물정을 모른다지만 어찌 이리 모를 수가 있어. 신랑 밑으로만 해도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데 예단과 혼수는 또 어쩌고 가전제품도 사야 하는데. 어제 진숙의 표정과 행동으로 봐서는 기둥뿌리라도 뽑을 기세였다. 아이고 두야.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온다. 여보, 나경아빠. 가전제품만 해도 500이 넘어. 이걸로는 부족해. 순심이 고집에게 사정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가차없다. 왜 안 돼? 우리는 빈손으로 시작했어. 어이구, 또 옛날 고리적 이야기. 그래, 왜 안 나오나 했다. 예상대로 결혼 준비는 쉽지 않았다. 날을 잡아 상견례를 다시 했고 결혼 날짜도 잡았다. 상견례 하기 전에는 23평짜리 전셋집을 구해준다고 들었는데 평수가 커졌다. 신혼부부에게는 너무 넓다 싶은
37평짜리 전세로 구해주었다. 진숙이 기집애, 형편 많이 좋아졌나 보다. 부러웠다. 많이 부러웠다. 이래서 양지가 음주되고 음지가 양주된다고 하나 보다. 옛날 자기 집 뒤채에서 더부살이 신세로 살아가던 진숙이가 아들 결혼하는데 37평짜리 전세를 덕덕 얻어주고. 이래서 여자는 결혼을 잘해야 한다. 능력 있는 남자와 결혼하니 저렇게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닌가. 재민의 아버지는 대기업에 다닌다고 들었다. 연봉이 빵빵한 대기업. 순심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결혼 비용으로는 500만 원밖에 받지 못했는데 신랑 측의 요구사항이 2를 넘었다. 결혼 준비 내내 진숙이 따라다니며 일일이 참견했다. 37평짜리 아파트를 혼수로 가득 채우려고 작심한 듯했다. 해줄 건 다 해주고 받아낼 수 있을 건 최대한 다 받아내고 말겠다는 심보였다. 가전제품을 보러 가는 날이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진숙이 따라붙었다. 백화점 가전 매장 앞에서 순심과 진숙, 나경과 재미는 매장을 둘러보며 어떤 모델이 좋을지 의논 중이었다. 대놓고 비싼 모델만 고르는 진숙과 그 모델의 불가함을 외쳐야 하는 순심의 신경전은 만만치 않았다. 예산을 생각해서 32인치 TV를 보고 있는 순심의 귀에 진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경아, TV는 이게 좋겠다. 진숙은 순심과의 직접적인 대화는 피했다. 될 수 있으면 나경을 불러서 자신의 뜻을 전했다. 할 수 없이 순심은 진숙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그곳에선 나경과 재민이 진숙이 가리키는 제품을 보고 있었다. 이거 전기요금 별로 안 나온대. 진숙이 나경과 재민을 보고 얘기했다. 순심이 다가가서 가격표를 보자 허걱 300만 원이 넘었다. 결혼비용 전체를 500만 원으로 해결해야 하는 순심으로서는 미칠 노릇이었다. 요즘 애들이 TV를 보니 다들 컴퓨터로 보지. 그냥 작은 걸로 하나 사자. 일단은 좋은 말로 진숙을 달랬다.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 TV 잘 봐.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는지 재민이 진숙을 말린다. 엄마 이건 너무 비싸. 우리 이런 거 필요 없어. 넌 가만히 있어. 어른들이 알아서 할 거야. 진숙이 더 말도 붙이지 못하도록 싸늘한 말투로 재민에게 말했다. 나경아, 이거 좋다. 결국 42인치 LCD TV로 합의하고 냉장고 매장으로 온 진숙은 이 매장에서 제일 크고 비싼 냉장고 앞에 서서 나경을 불러 세우고 있었다. 둘이 사는데 그렇게 큰 게 왜 필요해? 정말 해도 너무한다. 사자 들어가는 아들도 아니면서 아들 결혼시키면서 한미천 잡으려고 그러니? 성질 같아서는 버럭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부드럽게 나왔다. 사돈이 무섭긴 하다. 가전제품이야 한번 장만하면 10년은 쓸 텐데 크고 좋은 거 사야지. 누가 그걸 모르니? 돈이 웬 수지? 속으로는 그렇게 대답하지만 입으로는 다른 변명거리를 찾는다. 그래도 큰 거 사면 전기요금만 많이 나오잖아. 그런데 뭐하러 그렇게 큰 걸 사? 그걸 네가 왜 걱정해? 네가 전기요금까지 내어줄 거야? 네가 내 속을 알아? 가뭄에 농 갈라지듯 바짝바짝 타는 내 속을? 지금도 결혼비용 오바야, 이 기집애야. 순심의 속도 모르고 진숙은 아예 탕탕탕 결정을 내려버린다. 그럼 냉장고는 이걸로 하고 우리 에어컨 보러 가자. 에어컨? 허걱, 이건 아니다. 아무래도 진숙이와 심도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 진숙아, 아니 사부인, 잠시 저 좀 보시죠. 두 사람의 기싸움을 보는 재민과 나경의 마음도 편치 않다. 재민에게 듣기로 어머님은 상당히 알뜰하신 분이라고 들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본 어머님은 재민의 말과는 상당히 달랐다. 사치스럽고 허황되고 과시욕이 넘쳐났다. 미안하다 나경아, 요즘 우리 엄마가 좀 이상하다. 혹시 우리 엄마와 장모님 예전에 어떤 사이였는지 너는 몰라?
난 아무리 물어도 안 가르쳐주네. 나경 역시 모른다. 순심도 그냥 친구였다고만 할 뿐 더 자세한 얘기는 하려 들지 않았다. 하여간 두 분은 예전에 좋은 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다. 엄마는 모르지만 최소한 어머님 쪽에서는 확실하다. 순심은 사람들이 없는 한 구석으로 진숙을 데리고 갔다. 막상 데리고 왔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자존심도 상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을까봐 신경도 쓰인다. 순심이 머뭇거리고 있자 진숙이 먼저 말을 꺼낸다. 무슨 얘기야? 빨리 해. 애들 기다리잖아. 두 사람만 있는 자리라서 그런지 진숙이 반말로 하자 순심의 마음이 조금 편해진다. 자존심은 상하지만 혼사를 마무리하려면 사실대로 이실직고 하고 합의를 보아야만 한다. 사실은 진수가 우리 형편이 좀 그래. 그러니까. 순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숙의 질타가 날아왔다. 돌직구다. 너 형편이 그 정도로 어려워? 딸 결혼도 못 시킬 정도로? 너 정말 많이 컸다. 안순심 가방잡이 박진수. 생각 같아서는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건 당연히 아니지. 하지만 꼭 필요한 것만 준비하자고. 혼수 과하게 하는 거 다 허례잖아. 너 아직도 나 우습게 보고 그러는 거야? 내가 아직도 니네 집 운전기사 딸로 보여? 니네 집 가정부 딸로만 보이냐고? 정말로 화가 난 듯 진숙의 얼굴이 붉어져 있다. 아니야. 정말 돈이 없어서 그래. 진숙이 벌컥 화를 내자 순심의 진심이 튀어나와 버렸다. 진숙은 그것마저도 자기를 무시한 처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20년 동안 숱하게 당하고 살았다. 그래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다. 천하의 안순심이 돈이 없다고?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옛날엔 철이 없어도 인심은 후했는데 이젠 쪼잔하기까지 하니? 이게 진짜 미쳤나? 감히 누구한테 맞짱을 떠?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피가 솟구친다. 아무리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너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을 군번은 아니다. 정말 너 돈이 없는 거야? 남자에 미쳐 집 나갔다더니 정말 그래? 한심하다는 듯 위아래를 훑어보며 아예 불난 집에 선풍기를 돌려댄다. 그것도 강풍으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순식간에 진숙의 머리채를 확 잡아채며 진숙을 제압한다. 그래서 이젠 내가 졸로 보여? 안순심이 이제 안 죽었어, 이 기집애야. 눈을 부라리며 은근히 협박을 하자 진숙이 바짝 쫄았다. 이래서 습관이란 무서운 거다. 20년 동안 꾸준히 지켜온 상하 관계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는다. 순심아, 미안해.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제발 용서해줘. 순심은 애걸복걸하는 진숙을 확 밀쳐버리고 의기양양한 미소를 짓는다. 까불고 있어. 한 번만 더 까불면 넌 아웃이다. 이제야 꽉 막힌 속이 풀리는 것 같다. 하긴 경찰 월급 얼마나 되겠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당황하며 고개를 들어보니 애걸복걸하던 진숙이 순심을 아래로 내려보며 비아냥거린다. 이런 환상이었다. 상상이었다. 너무 열받아서 한번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환상을 불러왔다. 미치겠다. 정말. 자식 결혼시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돈까지 부족하면 지옥이다. 그 어렵던 가전제품 선정이 끝났나 했더니 예물이 남아있었다. 진숙이 자기 단골이라며 보석가게에 데리고 갔다. 간만에 보는 보석들이 조명에 반짝거렸다. 보석들이 순심을 향해 눈을 빛낸다. 반짝, 반짝, 반짝. 절로 눈이 돌아간다. 이쁘다. 나도 하나 지르고 싶다. 하지만 지금은 욕망을 접어야 할 때, 아직 치러야 할 전쟁이 남아있다. 진주 세트도 보여주세요. 진숙이 호기 있게 직원에게 말한다. 벌써 여러 세트를 고른 후였다. 순심은 또 기가 죽는다.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것도 있어야 하는 법.
이렇게 많이 받고 딸랑 금반지 하나만 해줄 수 없지 않은가. 순심이 브레이크를 걸었다. 무슨 보석을 이렇게 많이 해? 요즘 애들은 그냥 커플링 하나씩 끼고 말던데. 살면서 기념일마다 하나씩 받는 게 낫지 않아? 넌 기념일마다 하나씩 선물 받니? 순심의 말에 진숙이 또 비아냥거린다. 또 시작이다. 재민과 나경의 얼굴에 곤란한 표정이 어린다. 근 30년을 살아오면서 기념일 한번 챙겨받지 못한 순심이었지만 친구 앞에서 자존심은 챙기고 싶었다. 당연하지. 정말? 의문이 담긴 나경의 눈빛이 순심을 향한다. 당근 거짓말이지. 패스. 순심이 눈으로 말한다. 나경도 수긍하고는 슬쩍 시선을 돌린다. 근데 네 남편이 옷은 안 사주나 보다. 그거 유행 지나도 한참은 지난 것 같다. 순심의 자존심이 무너졌다. 눈에 쌍심지가 확 들어간다. 이 기집애가 정말 사람 복장 터져 죽는 거 보고 싶나. 정말 결혼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 굴뚝이다. 자식이 뭔지. 가전제품 사면서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 이 결혼 꼭 해야겠냐고 물었더니 나경이 그랬다. 재민이 사랑한다고. 같이 살고 싶다고. 엄마 왜 그래? 순심과 진숙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재민이 그만하라는 듯 진숙을 손가락으로 쿡 찌르며 말한다. 엄마. 나경 역시 두 엄마의 기싸움에 질려서 말리려는 듯 순심을 손가락으로 찌른다. 하지만 진숙의 표정은 의기양양하다. 한 방 먹었지. 그런 표정. 그럼 진주 세트는 그만두고 시계 좀 보여주세요. 순심 열받았다. 되는 게 없다. 큰 소리로 외친다. 이 집에 제일 비싼 시계로 보여주세요. 모두 다 놀라서 행동을 멈추었다. 세 쌍의 눈이 순심을 향한다. 그제야 제정신이 돌아온다. 사고 한번 제대로 쳤다. 정말 입을 꿰매고 싶다. 1분 전으로만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하지만 순심의 능력으론 시간을 돌릴 수가 없다. 내가 미쳤지. 아무래도 미친 것 같다.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이런 사고를 쳐. 자수해서 광명 찾자.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사고다. 남편에게 가는 이 길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심정과 같다. 길길이 뛸 터인데, 물으라고 할 터인데. 불안감에 가슴이 쿵당쿵당 뛰고 진정이 되지 않는다. 경찰서 앞에서 남편을 기다리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인다. 박선배다. 순심에게도 고집에게도 고마운 분이다. 신혼 초 도움을 많이 받았다. 정년 퇴임을 했다더니 심심해서 놀러 오셨나 보다. 머리칼은 염색했는지 새카맣고 몸은 여전히 단단해 보인다. 저렇게 정정해 보이는데 일 없이 놀아야 하다니. 그러고 보니 남편의 정년 퇴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설마 나가면 돈 든다고 종일 집에만 붙박혀 지내진 않겠지. 상상만으로도 머리에 쥐가 난다. 숨이 막힐 것 같다. 그가 순심을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넨다. 아이고, 재수씨, 이게 얼마만입니까? 안녕하셨어요? 형님은 어떠세요? 순심이 두 손을 배 앞으로 가져가 고개를 숙이며 조신한 스타일로 안부를 묻는다. 잘 지냅니다. 여행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나보다 더 바빠요. 그림이 그려진다. 원래가 활달한 형님이다. 사람 좋아하고 베풀기 좋아하고. 그 형님이 떠오르자 순심은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한때는 엄마보다 더 의지했었다. 나경이 결혼 준비는 잘 돼갑니까? 잘 되어가긴요. 죽을 지경입니다.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꾹 눌러 참고 접대용 멘트를 날린다. 네, 그럭저럭이요. 저만 치서 고집이 걸어오는 것이 보인다. 박 선배는 고집에게 손을 들어 아는 척을 하더니 순심에게 인사를 하고는 경찰서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간다. 순심이 앞에까지 온 고집은 순심의 위아래를 훑어보고는 퉁명스럽게 내뱉는다. 바쁜 사람 왜 나오라 그래? 뭐라고 해야 하지? 어떻게 말해야 시계값을 받아내지? 머리를 굴려보지만 별 뾰족한 수가 없다. 이런 땐 돌직구가 최고다. 한서방 시계 내가 명품으로 골랐어. 이 여자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고집의 눈꼬리가 치켜 올라가며 눈에 힘이 바짝 들어간다. 눈빛에서는 레이저 광선검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다. 뭐? 명품 시계? 미쳤군, 미쳤어. 주눅이 확 뜬다. 어깨가 움츠려진다. 그래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애써 변명을 해본다. 나 미친 거 알아. 하지만 진숙이가 자꾸 염장을 지르는데 어떡해. 아직도 자기 우습게 보냐고. 우습게 보다니? 당신 사부인하고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진숙과의 그 많은 사연들을 얘기해봤자 좋은 소리 못 듣는다. 그냥 입 닫고 있는 게 수다. 말도 못하고 답답해 죽을 것 같다. 아직도 당신이 부잣집 딸인 줄 아는 모양인데 당신 남편 월급 200이야, 200. 난도 못 주니까 시계 다른 걸로 바꿔. 네, 이럴 줄 알았다. 혹시나 기대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진다. 그래도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야 한다. 돈 나올 구멍은 왼수 같은 이 남자뿐이다. 그렇다 해도 예단은 안 해. 한서방 양복은 500울은 어림도 없어. 이제 거의 애골조다. 여보, 남편아, 제발 나 좀 살려도, 이 한순심 좀 살려다오. 500이면 하고도 남아. 우리 결혼할 땐 빈손으로 시작했어. 생각 안 나? 똑같은 레퍼토리다. 우리 결혼할 땐 빈손으로 시작했어. 그런데 뭐, 난 그렇게 시작해서 무지 속상했거든. 엄청 힘들었거든. 웬 수야. 우리 나경이도 그렇게 시작하라고? 부모도 없는 고아처럼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 당신 나 몰라? 내 주머니에선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니까. 당신 능력되면 더 해주든지. 씨알도 안 먹힌다. 오히려 한심하다는 듯 순심의 위아래를 훑어보며 끌끌거린다. 아직도 천지분간 못하고. 에휴. 그리고는 순심을 남겨두고 경찰서 안으로 휙 들어가 버린다. 답답해 미치겠다. 가슴만 탕탕 친다. 그런 순심과 고집을 지켜보는 시선이 있다. 누구지? 눈빛에 원한이 담겨 있다. 하지만 순심도 고집도 그를 눈치채지 못한다. 오늘은 어쩐 일인지 아동 여성계가 조용했다. 이런 날은 한 달에 하루 있을까 말까다. 느긋하게 오수를 즐기려고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는데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액정을 보니 마누라였다. 하여간 내 쉬는 꼴을 못 본다. 잠을 포기하고 나갔더니 뭐? 사위 예물로 명품 시계를 사줘? 철딱선이 없는 마누라 같으니라고. 이제 철이 좀 들었나 했더니 여전히 제자리다. 우라가 치민다. 씩씩거리고 들어오는 고집을 보고 박 선배가 묻는다. 왜? 재수 씨하고 무슨 일 있어? 옆에 내가 사위 예물로 명품 시계를 사줬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 조금 과하긴 했네. 박 선배의 말에 옆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던 김영사가 톡 뛰어든다. 과하긴요. 명품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요. 가격도 천차만별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웬만하면 결혼할 때 시계 정도는 명품 받고 싶어 한다고요. 저도 받았어요. 봐요. 하면서 자기 시계를 자랑스럽게 쑥 내민다. 안 집어넣어? 형사 새끼가 무슨 명품 시계야? 고집이 버럭 소리를 지른다. 김영사가 깨갱하며 손을 슬그머니 내린다. 이 예산은 얼마나 잡은 거야? 500으로 해결하라고 줬어요. 박 선배가 묻자 고집이 대답한다. 예? 500으로 어떻게 결혼을 해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김영사가 또 끼어든다. 김영사의 상식으로는 500만 원으로 결혼은 불가하다.
자기도 결혼할 때 예단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왜 못해? 둘이 사는데 뭐가 필요해? 밥그릇 2개, 수저 2벌만 있으면 되지. 아직도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 막혔다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인지 몰랐다. 냉장고는 안 사요. 세탁기는, 장롱은, 신랑 양복은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김영사가 묻지만 고집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한다. 살면서 하나씩 장만하면 돼. 저렇게 나오는 건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다. 신랑이 집을 못 구했나 봐요. 37평 아파트 전세 구했다던데. 헐, 남자가 37평 아파트 전세를 구했는데 여자가 결혼 비용을 500만 원으로 해결한다고? 그게 말이 돼? 그럼 이 결혼 깨지겠네. 남자가 집을 구하면 여자는 그 평수에 맞춰서 살림을 채우는 게 요즘 결혼 풍속도예요. 혼수 못해서 결혼 깨지길 바래요? 혼수 때문에 깨질 거라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나아. 아무도 고집의 신조를 꺾을 순 없었다. 오우, 답답해. 어쩌면 저렇게 세상 물정을 모를 수 있어요? 예? 급기야 김영사가 자기 가슴을 탕탕 친다. 고집과 김영사의 말싸움이 계속되자 박 선배도 김영사를 거둔다. 재수 씨랑 안 싸둔 친구라며? 여자들끼리는 묘한 자존심 싸움 있어. 달라는 대로 줘. 싫어요. 돈이 썩었어요. 고집은 여전히 꿋꿋하다. 누구의 충고에도 흔들림이 없다. 고집불통도 저 정도면 중병이다. 박 선배는 열받아 소리를 꽥 지른다. 이 자식이, 너 숨겨둔 재산 많잖아. 좀 풀어. 강물도 쓰면 준대요. 어이구, 저 짠돌이. 누가 말려. 재수씨나 되니까 너 같은 놈하고 살아주는 거야. 솔직히 요즘 주급 10만 원으로 어떻게 사냐? 그렇다고 네가 가정일에 충실하기를 해? 집안일을 도와주기를 해? 소리나 버럭버럭 지를 줄 알지? 남편 노릇하는 게 뭐가 있어? 재수씨가 이혼하자고 덤비면 너 어쩔래? 정년 퇴임을 하고 나니 박 선배는 자꾸만 마누라 눈치를 보게 된다. 요즘 제일 무서운 건 마누라 입에서 가끔씩 나오는 이혼하자는 말이다. 하라 그래요. 내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 아쉬울 게 없다고? 너 당장 재수씨 없어져봐. 일주일에 10만 원으로? 웃기고 있어. 하루 세끼 밥 사 먹어봐. 그 돈만 10만 원이야. 그리고 청소랑 빨래는. 가사 도우미 하루 일당이 얼만 줄 알아? 7, 8만 원은 좋게 될걸. 소탐 대실이라고 너 푼돈 아끼다 이혼당하면 너 재산 반은 날아가 임마. 내 재산이 왜 날아가요? 말도 안 된다. 이혼하는데 내 재산이 왜 날아가? 넌 재산 분할 얘기도 안 들어봤냐? 황혼 이혼 얘기도 안 들어봤어? 재산 분할, 황혼 이혼 들어보긴 했다. 신문에서, 뉴스에서. 하지만 나와는 무관한 단어다.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았다. 그게 뭔데요? 결혼 생활 중 쌓은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보고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눠 갖는다는 거지. 30년 결혼 생활에 니들 집 살 때 처갓집에서 보탠 것까지 치면 50%는 떼줘야 할걸. 미쳤어요. 50%라니. 내가 힘들게 번 돈 팽팽히 놀고 먹는 마누라한테 왜 떼줘요? 그게 말이 돼요? 처음 들어보는 기막힌 사실에 고집은 소리를 버럭버럭 지른다. 말도 되지 않는다. 잠도 못 자고 목숨을 담보로 번 돈이다. 그런 돈을 떼줘야 한다고? 이혼 못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그러니 너도 잘해 임마. 여자들이 꾹꾹 눌러 참다가 자식 결혼시키고 남편 퇴직하면 퇴직금과 재산 나눠갖고 바이바이 한다더라. 당하는 남자들 대부분이 너 같은 놈이야. 내일 모레가 정년인 놈이 아직도 절 모르고 큰소리야. 큰소리가. 빙고. 차마 박 선배에게는 뭐라고 하지 못하고 고집은 김영사만 째려본다. 도대체 도움이 안 되는 인간들이다. 불난 집에 선풍기 돌리는 거야 뭐야. 열이 뻗친다.